가족부분이 출마를 결정하셨을 때 어떻게 설정을 하실 건지, 그다음에 또 지금 타 후보들에게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인지도가 떨어진 상태인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것 때문에 나가는 걸 반대하는 거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시간도 없고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질과 뭐 능력과 뭐 업적이 있다고 그래도 한국 사회가 그런 걸 받아줄 수도 없고 인지도도 없고 뭐 그런 상황에서 지지도 얘기는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그걸 극복하는 방향이라고 그러면 저는 그 대목은 확실합니다. 요게 아주 확실한 게 뭐냐면 지금 세계 문명사에서 지금 이게 SNS 통신, 텔레커뮤니케이션, 미디에이션을 하는 거중, 국민과 뭐 결정하는 사람 관계를 거중 조절하는 미디어에 계신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지금은 그걸 알 수 있는 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어떻게 거중 조절을 하시는 거냐에 따라 미디어의 활동에 따라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만약에 지금 보셨을 것도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꼭 나가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나는 그게 해결의 방법이 다른 방법이 제가 있겠어요. 뭐 제가 무슨 몇백억을 가진 사람도 몇십억도 안 가진 사람이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게 해주신다면 전 나가야죠. 아니 몸 하나 던지는 거 그게 뭐 이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MZ 세대라고 하지만 제가 MZ 세대 아까 얘기했던 거 전부 이루어온 사람인데 걔네들이 1,200불밖에 안 가졌던 사람이고 얘네들이 희망을 갖게 해주는 비전과 정책을 그리고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올려만 준다면 제가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좀 행복하실 겁니다. 3월 굉장히 행복하실 겁니다. 앞에 계신데 무슨 질문해 보시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그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에 또는 곽 박사님께서 출마를 했을 경우에 시급히 어떤 슬로건이라든지 시책을 세계 선정한다면은 어떤 시책을 바치겠습니까? 아유 중요하시네요. 그런 걸 알아야 되고 시대 정신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이 들리는데 제일 밑에는 이게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정직해서 그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 화합의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게 1번이고요. 그걸 제일 밑에 플랫폼으로 깔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문제의 어떤 그 근원이 대개 남북이 엇갈려진 데서부터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남북 화합과 교류와 뭐 이런 쪽에서의 그 구상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DMZ를 비롯해서 아까 두만강 얘기도 했지만 그 여러 가지 좀 구상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구상이 있지만 일단 시대 정신으로는 그렇다게 두 번째 플랫폼이고요. 세 번째 플랫폼은 우리가 우리 혼자만 살 수도 없고 코비드 이후에 팬데믹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사르스에서 메르스에서 지금 저 코비드 19으로 와가지고 이제 또 뭐가 생길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구와 같이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촌의 인류가 어울려 사는 세상 만드는 데 기여하는 모범 국가 그런 것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세 가지가 기본적인 플랫폼이다.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답하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너무 좋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깔지 않고 부분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예, 감사드립니다. 인디포커스의 김은혜 본부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젊은 세대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주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포기한다. 출산을 포기하겠다라는 그러면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포기, 집도 포기하고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네. 저희도 그걸 현실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아이들도.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박사님은 어떤 대안을 가지시고 앞으로 풀어가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수요 공급에 따라서 뭐 공급을 한다 그런 얘기는 감사합니다. 공급 수요 이런 얘기는 일단 빼고요. 그건 뭐
가장 그 말미에 정책 기획을 하고 비전을 만들 때 마지막 부분에서 해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섣불리 어느 지역에 몇만 호를 짓는다 이런 얘기들은 그게 허구예요. 그래서 저 아까 이 좋은 질문에 해주셨다고 제게 말하는 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그게 믿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서 주택 정책을 만들어서 그 확실하게 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기본이 정직한 바탕이 없이는 안 돼요. 토지공사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구를 만들어 놨지만 오늘날 그 헌 것을 보셨죠? 그건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속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조직을 정직하지 않게 행동하도록 한 정치권의 압력이라는 게 있지 않았어요? 이런 게 중요해서 아까 그 말씀하신 게 그 제일 밑에 깔리는 게 정직한.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자꾸 보면 이게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법에 의해서 들어간다 나간다 이런 소리만 나라를 하면 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의 답은 저는 종합적으로 아까 6가의 꼭지를 얘기를 했는데 집장만과 관련해서는 국간 예산 봐야죠. 그리고 사람 문제가 아까 기억이 있었죠. 그 다음에 국방 문제와도 관련됩니다. 이제 그러고 그 발음 세우긴 말할 나위도 없죠. 먹고 사는 문제 관련시켜서 그 방안을 마련을 저는 했는데 그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이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고. 근데 그거는 국가의 경영을 하는 체제를 청와대의 체제를 지금 뭐 수석비서관이 있고 민정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6가지 꼭지로 수석을 만들고요. 예를 들면 장관은 그 6가지로 클러스터링을 하고 여기서는 기본적인 정책을 다루고 스키매틱 구상을 하고 실행을 하는 것을 그 내각에서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면밀 주도하게 의논을 해가지고 안을 내놓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해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숫자로 뭐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사는 게 물리적인 환경에서 사는 게 아니고 사회 환경에서 아파트를 말입니다. 20평짜리, 30평짜리, 40평, 50평짜리 지어놓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애와 여기서 나오는 애와 여기서 나오는 주부와 여기서 나오는 그 사회적 갈등이 일어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파트. 사회 경제적 환경이라는 것을 머리다 두고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각적인 환경이고 미학적인 환경은 머리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때 답이 명료하게 나오는 사람은 오히려 의심해야 돼요. 그 답은 밑그림을 그린 구도에서는 마침 좋은데 그 구체적인 것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돼요. 여기 제가 아무리 건축을 잘한다고 해도 에어컨디셔닝 하는 엑스퍼트한테 물어야 되잖아요. 전기 하는 사람한테 물어야 전기공. 바닥 공사하는 사람, 타일 공사하는 사람 물어야 되잖아요. 이게 목공하는 사람한테 물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방위 관계라든지 예산 관계라든지 교육 관계라든지 교장 선생님 어디 계신데 그런 분들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야, 애들이 이렇게 결혼도 안 하고 할 수 없는 게 집장만이 어렵고 결혼도 안 하니까 애기도 없고 0.7이고 이런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는 방안을 바로 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좀 취하겠다. 대표님.